1983년 2월 12일 인도 마디야 프라데시주에는 인도 정부에 오랫동안 추적을 받아오던 산적 두목이 결국은 투항하였습니다. 산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깊은 산속에서 그 패거리들을 이끌며 강도, 살인 혐의 등으로 그 악명이 자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습을 드러낸 산적 두목은 그 잔혹함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바로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갓 20살을 넘긴 어린 나이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투항하려고 나온 그녀를 찬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인도 전역에서 8천여 명의 민중들이 몰려왔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연약한 여자인 그녀가 어떻게 산적두목이 될 수 있었으며 그 악행을 저질렀던 산적질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당시 인도의 민중들에게 숭배를 받게 되었을까요? 훗날 인도의 국회의원 자리에 당당히 선출되었으며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까지도 만들어졌고 심지어는 그 기라성 같은 인재들만 거론된다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도 올랐던 그녀는 인도의 산적 여왕 혹은 인도의 민중의 영웅이라 아직까지도 일컬어지는 풀란 데비라고 합니다. 1963년 8월 10일 인도 우타루 프라데시주의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둘째 딸로 그녀는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도는 그 특유의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에 따라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로 그 신분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최하층 계급인 그 수드라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불가촉 천민이라 불렸다는데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바처럼 똑같이 평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카스트 제도에 얽매여서 다른 계급의 사람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동물보다도 못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풀란 데비 역시 그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만 들었어도 그녀에게 펼쳐질 삶이 평탄하지 못하리라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그 예상에 걸맞게 그녀는 11살이 되던 해에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될 사람은 상류 계급의 40대의 호랍이었다고 합니다. 풀란 데비의 가난한 아버지는 자전거 한 대와 소 한 마리를 받고 우리 처지에 이처럼 좋은 조건은 없다. 이러한 생각에 자신의 어린 딸을 시집이라는 이름 아래 팔아버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맞이한 그 결혼 생활은 그녀를 고통스럽게만 했고 여기에다가 남편의 학대와 굴욕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결혼 생활 5년 만에 가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이 어린 소녀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병들고 심폐해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보살핌이 아니라 멸시였습니다. 유부녀의 도리를 어겼다는 이유로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천박한 여자다. 이러한 이유로 따돌림을 받게 되었고 불운 역시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여성의 인권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인도인데 40년 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겠죠. 풀란은 무고하게 경찰에게 체포되어 심한 모욕을 당하고 그 지옥 같았던 남편에게 다시 돌려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 역시 욕을 퍼부으며 매몰차게 그녀를 내버리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도 없이 당시 관습과 그 분위기로 인해 고향과 가족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게 된 풀란 데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왔던 불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갈 데 없는 몸이 되었던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 우타르 프라데시주 근처를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계곡 일대를 떠도는 산적들에게 납치당하게 되었습니다. 납치된 플란데비는 그 산적이라는 악명에 걸맞게 그 패거리의 두목 바부라는 남자에게서 갖은 학대와 폭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끝에서 겨우겨우 생을 유지해 나가던 그녀에게 한 줄기 빛, 구세주 같은 존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녀를 몰래 흠모하던 그 산적 패거리의 젊은 부두목 비크람 말라였습니다. 악마 같은 두목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애처로운 그녀를 보다 못한 비크람은 자신의 두목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플란데비는 두목 자리에 올라선 그 비크람의 아내가 되었고, 그리고 비크람은 그녀에게 총을 쏘는 법, 말을 타는 법 등 자기 몸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플란데비는 산적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을 본의 아니게 선택한 꼴이 되었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편안함을 느끼며 그녀 역시 산적 일당의 한 명으로 점차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줄기차게 쫓아다니던 그 불운이 이번에도 또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 1년 뒤, 비크람은 자신이 죽였던 그 산적두목 바부의 수하였던 스리람이라는 남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리람은 복수를 성공하게 된 것인데요, 그의 뒤에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상류 계급과 결탁을 했던 산적단을 이끌던 남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플란데비는 스리람의 본거지인 베마이라는 마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불가촉 천민인 그녀는 그곳에서 작디작은 오두막에 감금된 채 스리람을 비롯한 고위 카스트인 타쿠르 계급의 남자들에게 여자로서는 겪지 말아야 할 온갖 몹쓸 짓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놀이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모진 수모를 겪게 된 그녀였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그녀는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을 겪고 악만 남게 된 플란데비는 말도 안 되는 그 계급 때문에,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멸시와 차별을 행하던 사회에 복수하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았고,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불합리한 세상을 응징하는 의적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1981년 2월 14일, 사랑하는 남편을 살해했던 그 철천지 원수 스리람의 본거지인 베마이 마을을 습격하였습니다. 플란데비는 자신을 능욕했던 그 스리람을 비롯한 26명의 상류 계급의 남자들을 생포하게 되었으며 그들을 공개 처형하였습니다. 자신의 복수를 끝맺은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는 빈민의 골수까지 착취하는 그 악독한 부자들과 상류 계급 사람들을 습격하여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고, 또한 그것을 가난한 빈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복수도 있었는데요, 그녀를 학대하고 무시했던 그 첫 번째 남편을 찾아가 호되게 때려줬다는 그 일화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위한 일에도 앞장서게 되었는데요, 겁탈, 이혼 등이 집안의 수치라는 이유로 자살을 강요당하는 여자들을 구하며 이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행동을 끊임없이 시행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녀를 약탈의 여왕 혹은 꽃의 여왕이라 칭송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들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였겠죠. 그녀의 활동 무대가 인도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기에 크나큰 위기를 느끼게 된
부자와 상류 계급의 사람들은요, 인도 정부를 압박하며 이 플란데비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출귀모라는 그녀를 잡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플란데비와 그녀의 산적단은 무려 2년 동안 체포되지 않고 인도 당국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자 인도 정부는 치사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부모님을 인질로 잡고 투항을 권유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수많은 고민 끝에 플란데비는 인도 수상을 상대로 천민계급과 강간당한 여자들의 인권회복, 그리고 동료들의 안전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1983년 2월 12일 마디아 프라데시주라는 곳에서 인도 정부에게 투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항하는 플란데비 눈앞에는 그녀를 숭배하기 위해 인도 전역에서 몰려온 8천여 명의 민중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림 같은 광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21살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플란데비는 살인, 강도 등 총 54개의 혐의로 마디아 프라데시주에 위치한 퀄리오르 중앙교도소에 수감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정해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녀를 기리던 민중들에게는 전혀 잊혀지지 않았으며 더욱더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산적두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기구한 운명은 유명 작가에 의해서 책으로도 출판되었으며 1993년 그녀의 삶을 토대로 만든 벤티드 퀸, 도둑의 여왕이라는 영화가 제작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화는요, 반정부적인 이유로 정작 그녀의 나라 인도에서는 상영을 금지당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세계 10대 영화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란데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이렇게 커다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그녀를 사면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인 시선을 인도 정부는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수감된 지 11년 만인 1994년 2월 18일 특별 사면되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민중을 위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밝혔는데요. 그것은 산적의 길이 아니라 바로 정치인의 길이었습니다. 인도의 민중 영웅이 된 플란데비는 범죄 생활을 청산하고 결혼을 했으며 또한 불교로 개종하였습니다. 1995년 6월 하층 계급을 대변하기 위한 에클라비아 만치라는 정당을 창설하였으며 1996년 3월 하층민 집단 거주지인 미르자푸르 지역에서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였고 당선되어졌습니다. 산과 계곡에서 활동하던 산적에서 인도의 수도인 델리 한가운데에서 민중들의 영웅으로 우뚝 선 정치인으로 그 입장이 탈바꿈되어졌지만 핍박받는 민중들을 위한 그녀의 결심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선 이후에도 빈민들을 대변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데요. 그 결과 1998년 노벨 평화상 후보자까지 오르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듬해에는 재선에까지 성공하면서 사회운동가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는 정말 인도의 민중들을 위한 하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층민 출신인 플란데비가 훗날 정권을 잡아 인도 사회에 그 대개혁을 일으킬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등불은 금세 꺼지게 되었습니다. 2001년 7월 25일 오후 1시 20분경 공무를 마치고 자택으로 돌아온 플란데비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3명의 괴한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향해 준비해왔던 자동소총을 무려 20초 동안이나 난사하였습니다. 플란데비는 그 총격에서 모두 6발의 총상을 입었다는데요. 그중 3발은 관자놀이를 관통하였다고 합니다. 3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플란데비는 2번 다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런 피살 소식은 인도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고 성난 수많은 사람들은 범인의 체포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과거 그녀가 적으로 돌렸던 그 상류층 계급에게 살해당한 것이라며 갖가지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지만 그 어떠한 정확한 사실도 밝혀지지 않고 그녀의 피살 사건은 점차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 민중의 영웅 플란데비를 살해한 범인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범인은 모든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녀의 남편인 우메드 싱이라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플란데비는 1994년 추록한 이후 이 우메드 싱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메드 싱은요, 책과 영화로 부를 얻게 된 그 플란데비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플란데비의 변호사, 그가 가지고 있던 비밀 문서에서 밝혀진 사실이라는데요. 결혼 후 우메드 싱은 플란데비에게 그녀의 재산을 모두 다 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계속 거절을 하게 되자 결국 킬러를 고용해서 살해했다는 것이 당국의 조사 발표였습니다. 이 어이없고도 비극적인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 민중들은 더욱더 그녀의 죽음을 비통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으며 인도의 희망이 될 뻔했던 그녀가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죠. 산적에서 여성 정치인으로 자신이 직접 겪었기에 빈민들과 여성들의 그 대변인 역할을 자처해왔던 플란데비.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굴레 속에서 비록 비참한 최하위 계급으로 태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고된 삶이 그녀를 더욱더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녀는 도둑의 여왕이라 불리우며 인도의 민중들에게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